일어나서 다시 가겠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잠바를 벗고. 근데 이게 보편 논쟁이 이게 보편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왜 이렇게 치열하게 전개됐냐면 이게 아주 근본적인, 이 카톨릭으로서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신도 보편자예요. 신도. 그 카톨릭의 신, 기독교의 신 자체가 이게 보편자예요. 왜냐하면 그 플라톤이 그 선의 이데아가 이데아 중에 가장 높은 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을 플라톤은 선의 이데아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데아가 보편자고 거의 같은 개념이니까 신도, 기독교의 신도 보편자죠. 그러니까 이게 보편자가 있냐 없냐, 이 문제는 신이 있냐 없냐. 당시에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 신은 인간과 다른, 인간을 초월하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서 신을 상정했죠. 인간하고 신하고는 완전히 그 수준이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하고 신을 결부시킬 수가 없어요. 이게 학생들 교육하는. 지나가고 다시 할게. 벌어진 부분에 벌려주세요. 죄송합니다. 벌려주시고 요 사이에 지나가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사이에 이거 걸어주시는 거예요. 다리 걸으시고 씨름해서. 그다음에 하나 둘셋 잡아주세요, 어머니. 하나 둘 셋. 한 곳으로 좀 뱅뱅 도는 느낌이네.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디 가든지 모르겠어요. 못 봤어요? 보여줄게요. 근데 이 아벨레르의 결론에 의하면 이 보편자는 개별자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이란 보편자도 개별자 안에 있는 거죠. 신은 뭐, 신에 해당하는 개별자가 뭘까요? 신을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인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에 해당하는 개별자는 인간이에요, 인간. 그러니까 신은 인간이란 개별자, 개개인의 안에 있는 그런 보편자인 거죠. 그래서 신도 인간 안에만 있는 것이지 인간을 떠나서 인간 바깥에 나가면은 없는 거예요. 아벨라르의 결론에 의하면. 아벨라르가 이거를 인식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신개념하고는 이게 틀린 거죠. 그래서 베르나르가 아벨라르를 이단으로 모은 것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래서 신의 존재 문제도 이게 전 시간에 그러니까 안셀무스가 신의 존재 증명을 했는데, 그 신을 인간 바깥에서 존재하느냐 마느냐 이걸 따지니까 이게 넌센스가 되는 거예요. 보편자 문제처럼, 보편 논쟁처럼. 신은 인간 안에 있기 때문에 신은 존재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안에서는 존재하고 바깥에서는 존재하지 않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제가 지금 책을 쓰려고 하고 있는데, 요 개념이, 그러니까 신이란 게 인간 안에 있다. 그 신에 대한 종교의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게 신의 존재를 인간 밖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이게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인간 안에 있다는 개념 자체가 이게 아벨라르의 주장만은 아니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모든 종교, 거대 종교에서는 보편적으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기본 개념이에요. 종교의 그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거를 제가 이제 기독교뿐만 아니라 유대교, 뭐 유교, 또 큰 종교들, 뭐 불교, 뭐 이런 거대 종교들에서 다 그 예를 제가 들어서 책을 쓰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그 워낙 방대한 주제를 가진 책이라서 언제 완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제 아벨라르가 이미 보편 논쟁을 해결했는데, 이제 아벨라르가 이단으로 몰린 바람에 인정을 못 받은 거죠. 인정을 못 받고 이게 이제 해결됐는데도 멍청하게 지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운 거죠. 이렇게 이게 싸움이 장기화된 이유가 이게 이념 싸움으로 간 거죠. 사실은 둘 다 틀렸는데, 이게 진보나 보수, 좌파 우파 그 진영 싸움처럼 이게 이념 싸움으로 간 거예요. 이게 근데 잘 모르겠었나 봐. 근데 남자가 비열한 거야. 잡았던 잘리고. 그래서 영화 장미 이름에서 보면은 그 바스커빌의 윌리엄이 이제 유명론자를 상징하죠. 이 사람이 그 영화에서는 옳은 주장을 하는 걸로 보이죠. 근데 이게 그 유명론자 입장에서는 바스커빌의 윌리엄 같은 유명론자 입장에서는 그게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 유명론이 맞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개신교가 보편 교회인 카톨릭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 신구교로 갈리면서 종교전쟁이 일어났죠. 이런 거를 위한 명분으로 활용한 면이 다분해요. 그러니까 상대방 주장은 듣지도 않고 그냥 자기 주장만 하는 거죠.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기 때문에 얘네들이 자기 주장을 굽히질 않는 거죠. 그리고 아벨라르가 옳은 얘기를 해도, 해결을 해줘도 들은 채 만취하고 무시하고, 이런 모든, 그러니까 이 전쟁 같은 거는 다 이런 그릇된 명분들이 일으키죠. 그러니까 이게 보편 논쟁이 중세에 있어서는 이게 중세 사회를 지탱하는 이념 논쟁이죠. 이념 논쟁. 그 요즘 그러니까 진영 싸움처럼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어느 쪽이 옳으냐, 제가 보기엔 둘 다 틀려요. 둘 다 틀린데, 그 틀린 거 가지고 이제 그 양쪽이 싸우게 함으로써 이제 이득을 보는 놈들은 딴 놈들이죠. 엉뚱한 놈들이 이득을 보고 있죠. 이 대표적인 예가 그 천안함 사건하고 세월호 사건이죠. 천안함 사건으로 보니까 천안함이 북한이 이제 일으켰다고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그렇지 않다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보수와 진보 진영을 나눠 가지고 서로 옳다고 하면서 이제 싸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분열이 되고 진보 보수하고 진보 보수 간에 이렇게 분열이 되면서 그걸 정치인들이 이용해 가지고 선거에서 표를 얻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죠. 이게 이용당한 거예요, 철저히.
그 이명박이 그 천안함 사건을 이용해서 국민들을 갈라치겠다고 그렇게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뭐 천안함이 그 북한이 침몰시켰다고 결정적으로 주장하는 제1호 증거가 그 매직 글씨 같은 걸로 1번이라고 썼잖아요, 어뢰. 그게 북한 어뢰라고만 할 수 있나요, 그게? 한글이니까 남한도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근데 그 북한 소행이라고 이게 몰아칠 수 없는 건데, 그런 황당한 증거를 내면서 북한한테 뒤집어 씌운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세월호 사건도 그렇죠, 세월호 사건도. 세월호 사건도 이제 진보 쪽에서는 세월호 사건이 고의적으로 침몰시킨 거다. 그래서 진실을 규명해서 그 범죄자들을 처벌해야 된다, 이거고, 보수 쪽은 이거는 교통사고일 뿐이다. 이게 양편으로 갈려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민주당하고 한나라당이 이제 표를 얻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어느 정권이 집권해도 그 진상을 해결할 의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념 논쟁은 사람들을 갈라쳐 가지고 싸우게 하는 거지, 싸우게 하는 목적이지. 둘 다 틀려요, 보면. 두 진영 다 따지고 보면 두 진영 다 극단적인 주장이죠. 극단적인 흑백 논리고, 그래서 이게 보편 논쟁이 결국은 이게 해결은 안 됐는데, 어느 쪽이 뭐 이겼다 이렇게 해결은 안 됐는데, 명확하게 분위기는 이제 유명론이 이긴 걸로, 이제 분위기는 그쪽으로 갔죠. 그래서 이 유명론이 근대 이제 유물론으로 갔죠, 이게. 그래서 근대 과학하고 계몽 사상이 등장하면서 신을 부정하게 됐죠. 신을 부정하게 되니까 실제로는 틀렸다고 보게 되는 거고, 유명론이 맞는 거다. 유물론자 입장에서는 신을 부정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근대 과학이 유물론에 바탕을 한 것이고, 현대 과학에도 그런 입장은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현대 과학에서 뭐 신을 인정하나요? 인정하는 사람은 뭐 창조과학회 소속 과학자들 또라이로 취급받죠.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나중에 근대 철학으로 또 이어지죠, 이게. 근대 과학의 영향을 받은 그 데카르트라든지 스피노자, 그 다음에 막스, 뭐 다윈 진화론이라든지, 이런 과학자나 철학자들의 그 기본적인 사상이란 것이 다 그 유물론이고, 신이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유물론에서 어떻게 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 보편 논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죠. 다시 돌아왔네. 그쵸. 한 바퀴 다시 돌았네. 이거 알지?
이 보편 논쟁이 이념 논쟁 성격을 지닌 거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한 10년 전에 그 리처드 도킨스하고 그 로한 윌리엄스라고 그 캔터베리 주교가 있는데 그 둘 사이에 TV 토론으로 신이 존재하냐 않느냐 그거 가지고 논쟁이 벌어졌죠. 근데 뭐 지금 대부분의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리처드 도킨스 편을 들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리처드 도킨스의 주장은 문제가 많아요. 이 사람은 정치적인 사람이지 과학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의 주장의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사람은 그 자유의지가 없다고 단언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다윈 진화론자인데 다윈 진화론을 주장한 사람인데 책 뭐 유명한 책 많이 썼죠. 뭐 눈먼 시계공 그런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은 자유의지가 없다 그래요.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유물론적인 입장이죠. 그 현대 과학에서도 보니까 뭐 심리학 같은 데서도 자유의지가 없다고 뭐 실험 결과가 나왔다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조작된 실험 결과 같고 자유의지가 없으면은 그게 사실은 기독교 입장 아니에요. 기독교 입장이 자유의지를 부정하고 신의 은총을 받아야지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사실은 이게 종교 입장하고 똑같아요. 종교가 대부분 그런 식이죠. 기복 종교인 경우에 은총을 받아야 복을 받아야지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이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그 신이 구원을 내려줘야 된다는 입장이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인간에게서 어떤 인간을 노예화하는 그런 생각이죠. 그런 면에서 서로 이제 싸울 이유도 없는데 그러니까 둘 다 틀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일로 내려가면 우장산역이 나온대요. 이 과학의 입장이란 게 근대 이후 과학의 입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유물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요. 이게 물질을 다루다 보니까 그쪽 입장을 지지할 수밖에 없죠. 데카르트 이후에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이제 근대 과학에 그 영향을 크게 받아가지고 데카르트가 뭐 근대 과학의 시조라고도 할 수 있죠. 그 영향, 데카르트의 영향을 또 크게 받은 철학자가 스피노자고, 스피노자도 이제 아주 자유의지가 없다고 얘기하죠. 인간의 자유의지도 없고, 심지어 신에게도 자유의지가 없다고 하죠. 그 스피노자의 신이라는 게 자연이죠, 자연. 우주 전체고 그 신에게도 자유가 없이 그냥 그 자연 법칙에 따라서 모든 것은 자연 법칙에 따라서 굴러가는 것이고, 신도 마음대로 그러니까 그 우주를 마음대로 이렇게 바꾸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신 자체가 자연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뭐 마음대로 할 생각하지 말고 그 자연 법칙에 순순히 따라야 된다, 이런 논리를 피고 있죠.
우장산역 가려면 일로 가야 돼요?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기독교가 그 신의 뜻에 따라서 복종해야 된다는 거. 그거하고 비슷하죠, 사실. 그리고 막스도 이제 유물론이고, 그 다음에 다윈 진화론도 이제 유물론이죠. 다윈 진화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자연 선택 개념인데, 자연 선택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어떤 생물 종의 진화가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죠. 이게 자연스럽게 선택이 된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자연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된다는 거죠. 이게 거기에 뭐 인간이 어떻게 바꿀 여지가 없는 거예요. 자연이 이제 일방적으로 진화를 결정하는 거죠. 생물 종의 진화뿐만 아니라 그 인간의 진화도 인간이 뭐 어떻게 해볼 여지가 없어요. 일방적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진화에서도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없다는 게 이제 도킨지가 단정하는 거죠. 근데 이게 기본적인 자연 법칙에 위배돼요. 사실은 자연 선택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 기본적인 물리 법칙에 의하면, 뉴턴 역학에 의하면 작용 반작용의 법칙 있잖아요. 뉴턴 제3법칙. 모든 물리 법칙에는, 물리 현상에는 작용이 있으면 거기에 반대되는 반작용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자연 선택을 보면 자연과 인간 사이에, 또는 자연과 그 생물 사이에 그 일방적. 그 진화라는 게 일방적으로 자연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선택되는 거죠. 이 생물 쪽에서 생물 쪽에서는 아무 역할이 없어요. 아니, 자연이 어떤 자연 선택이라는 작용을 하면은 생물도 거기에 대해서 반작용으로 그 역할이 있어야 돼요. 반작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다윈 진화론은 그게 없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인 그 자연 법칙에, 물리 법칙에 안 맞아요. 그리고 자연 선택이라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선택됐다는 건데, 그 과정에 대한 별 설명이 없이 그냥 모든 걸 자연 선택으로 설명을 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버렸다. 이게 무슨 과학적인 설명이에요? 설명이 없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이런 자연 선택 개념은 이게 문제가 많아요. 이거 과학적 여긴 법칙이라고 할 수 없고, 이게 자연 선택이 원래 이게 발바닥이 아스팔트다 보니까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여기서 신발을 신고 갈게요. 큰 도로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우리 집 가는 버스가 있어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